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65이 넘었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연금 받겠지. 그냥 나이만 넘으면 다 주는 거 아니야.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입니다.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서류를 들고 상담 창구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친구는 다 받는데 나는 왜 안 된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직원분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데 그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많으셔서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거 내 돈 아니에요. 며느리가 잠깐 맡겨둔 거예요. 며칠 뒤에 빼간다고 했는데 그게 왜 내가 돈이 많은 게 돼요. 하지만 제 돈은 그 설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까지 다 계산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 자동차, 전세보증금, 보험해약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있다고 간주하면 연금이 바로 끊기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9가지 실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요. 아들 결혼식 비용 때문에 잠깐 아들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가 며칠 뒤 다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여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끊겼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잠깐 맡겼을 뿐인데요.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그냥 자산 이동, 즉 재산을 움직인 걸로 본 겁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소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딸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놨던 어머니 이야기예요. 자녀 이름으로 하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 적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그 돈이 본인 재산으로 다시 잡히면서 기초연금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명의와 사용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자식에게 넘기신 경우입니다. 내가 그동안 키워줬으니까 조금 싸게 주는 게 뭐 어때? 그런데요. 이게 증여로 판단됩니다. 그 차액만큼은 재산을 줄인 게 아니라 그냥 옮겨놓은 걸로 보는 겁니다. 결국 연금 탈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경우입니다. 한 어르신은 가게를 닫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사업자 등록을 그냥 놔뒀어요. 소득은 없었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분에게 추정소득이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일 안 해도 일하는 걸로 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2대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오래된 트럭, 하나는 중고 SUV였어요. 그런데 2대 이상이면 무조건 감점입니다. 특히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면 그냥 탈락입니다. 내 차가 오래돼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국가 시스템은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 해약하고 환급금 받은 분들 많죠? 그 돈을 생활비로 쓰려고 하셨는데 그 순간 그 환급금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돈이 한 달에 나눠 계산되면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겁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 통장 관리입니다. 자녀 명의로 돼 있지만 부모님이 직접 입출금하고 쓰는 경우
이건 100% 본인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돈을 쓰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여덟 번째는 월세 수입입니다. 신고 안 하면 모를 줄 아셨죠? 요즘은 국세청 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이 연동돼 있습니다. 몰라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신고 안 해도 이미 기록이 다 남아요. 그리고 그 수입이 있으면 연금은 바로 감액 혹은 탈락입니다. 아홉 번째는 재산 정리 시점입니다. 최근 5년 안에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한꺼번에 정리한 경우 그 내역이 다 남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그 거래 내역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산을 움직이면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보면 참 복잡하죠. 나이 들면 단순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따져야 할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요, 이걸 미리 알고만 있어도 억울하게 연금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몰라서 손해보는 제도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나이인데 매달 30만 원 넘게 받고 누군가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알고 준비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금이 좀 많다고 해서 정말 부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평생 아껴둔 노후 자금이고 병원비나 손주들 도와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도는 그런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똑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상황도 위험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얼마 있는지,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 자동차 몇 대인지,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하나씩만 정리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요,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되셨어요. 이분은 예금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었는데 통장을 생활비용과 비상금용으로 나눠 관리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정 기준이 조정돼서 다시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에요. 그걸 지키려면 제도를 이해하고 그 기준 안에서 현명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 복잡한 제도 속에서도 실제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5가지 실전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문제였다면 다음은 해결의 시간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우리는 기초연금이 왜 끊기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들이 수급 자격을 잃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막고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준비 전략과 실제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점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제도 같지만요.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억울하게 탈락할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득이 없다고 해도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버는데 왜 탈락이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내가 어렵다보다 우리 가족 전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혼자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남편이 일을 조금 하거나 아내가 작은 임대 수입이 있어도 그게 합산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둘이서 함께 소득과 재산 구조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재산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재산뿐 아니라 최근 5해 동안의 거래도 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해약하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온다면 그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그 거래가 있었다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금이나 부동산은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미리 계획을 세워 천천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2대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높으면 소득으로 환산돼 불리해집니다. 오래된 차량이라도 시세가 높게 잡히면 감점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차량을 한 대만 두고 시세가 낮은 실용차로 유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폐업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으로 추정소득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일은 안 하는데 일을 하는 걸로 간주돼서 연금이 깎이는 거죠.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두세요. 이건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 명의의 자산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부모가 입출금을 관리하는 경우 많죠. 그런데 실제 사용권이 부모에게 있다면 그건 부모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명의를 나눠놔도 사용 주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만 방문해도 상담과 접수가 함께 이뤄집니다. 신청할 때는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모든 금융재산 내역, 주택이나 전세 계약 관련 서류, 이런 걸 미리 챙겨야 합니다. 통장이 여러 개면 빠진 계좌 없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깜빡한 통장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신청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셨던 분들, 그 생각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면 탈락돼도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럼 다음번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조차 안 하면 이유도 모른 채로 평생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함께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농지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제도들은 기초연금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인 정액 계산에서도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농지가 있으신 분들은 농지연금을, 그리고 아직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두 가지가 중복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만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핵심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연금 탈락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 돈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받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 그게 매달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게 나를 지탱해주는 기분이었다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룬 노후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같이 확인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이 꾸준히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